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19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원인 가정 어섬션을 세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AI와 사회과학 문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어저께 7월 18일자는 생존 우선순위 방송을 생략했는데 학습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생각한 그런 내용을 또 적어봤습니다. 젊은 세대 AI 익숙하겠지만 나이 먹어 접한 입장에서는 AI를 의심하게 된다. 거짓과 왜곡도 있을 수 있다. 뭔가 답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학습을 시작시켰기 때문이다. 사상은 다양해야 하는데 단순하면 독재자한테 좋은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종교 대립이 없는 이유는 절대로 믿지 않고 복을 빌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도 석가모니 앞에서 복을 빌죠. 무당한테 가서 하는 것들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헌금을 내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또 현실이죠. 가장 인간적인 종교가는 일본이다. 절대선은 없다고 가르쳐야 한다. AI가 종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연과학적인 분야, 경영 분야에서는 AI가 크게 의견 차이는 없을 것이다. 코필럿과 같은 AI 쓰면 보안관계상 안 쓰는 것이 많지만 또 안 쓰면은 뒤처지는 게 현실이다. 공급망 동기화 적용, 재고가 과잉이라든지 또는 부족 등 잘해보자고 한 것이 동기화 경영이다.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 유기적이지 못했었죠. 수출을 잘 된다고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들이 달러는 외국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왜 그럴까? 원인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원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 조건 논리로 정리를 하면은 기업 수출 증가하면 달러를 해외 보유하는 것이 증가한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 원인 가정을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는 미국이 요구해서도 있겠지만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도 미국 쪽에 투자. 왜냐?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 수출량이 있어야 버티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ABC는 기업에서는 아주 템플릿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갈등 내용들이 틀려지는데 D는 해외 캐펙스 투자, D 프라임은 국내 캐펙스 투자. 이 사이에서 지금 기업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BD는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 수익 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외 캐펙스에 투자해야 한다. 한편 기업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도 절감해야 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내 캐펙스 투자를 해야 한다. BD는 해외 계좌로 달러를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CD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국내 건설 노임이 싸니까
한국에다 공장 짓는 비용이 또 싸긴 싸겠죠. 근데 미국에 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다 가는 거는 아닐 거고 결국 어떤 주의 일자리를 건설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인데 임금이 미국이 우리보다 비싸죠. 그리고 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25%로 확대, 누적 투자 8천억 추산, 최지 조선비지에서 7월 19일, 정 회장 그룹사 소프트뱅크 지분 9.65% 분담 인수, 현대차 그룹 측 100% 확보, 피지컬 AI IPO 속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사재 약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율을 25% 높인다. 현대차 그룹 측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전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과 기업 공개 IPO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은 소프트뱅크가 풋 옵션을 행사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기존 보유 지분율에 따라 나눠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캠페인 영상을 소개하고 있네요. 축구공을 이렇게 치는 그런 연습을 시킨 모양입니다. 축구 동작 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소프트뱅크 보유주분의 인수가격은 약 3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HMG 그룹이 2억 달러, 정 회장이 8천만 달러, 현대글로비스가 4천만 달러 가량을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이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도 사재 2,389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유상증자 참여액과 이번 지분 인수액을 합치면 누적 투자 규모는 약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각 주주사는 지분 인수에 대한 의무 발생과 관련해 내부 절차에 따라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프렌트 아메리카에서 HMGMA 공정별 성능을 검증한 뒤 2028년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 부품 조립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상장에 앞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프리-IPO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소프트뱅크 지분을 프리-IPO에 활용할 수 있다며 투자 후보로 구글을 제시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복잡한 로봇 제어를 위한 AI 모델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2022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가전정보기술 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정 보획 로봇 스팟과 함께 연단에 오르는 모습을 또 소개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 원시적이라고 이틀 전인가 제가 소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좀 반박거리면서 제 과거 젊었을 때의 이 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기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아무개란 작자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돈을 기업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부언과 함께 지나 나나 판자촌 출신이면서 말이다. 오늘 성광밴드를 분석해보다가 문득 과거가 회상되었다. 40여 년 전 모기업 구매부서에서 일할 때였다. 갓 결혼하고 시형아파트 전세를 시작했었다.
매년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능력 범위 내에서 싼 전셋집을 구하려니 자꾸 전세금이 싼 위층으로 시형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이사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는 경제 발전 시기도 했기 때문에 은행 융자도 길이 그렇게 그다지 그때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거래처 이제 밝히지만 성광밴드 청계천 대리점 사장에게 돈을 융통했습니다. 연간 보너스가 400%이니 보너스 받는 달 4번에 걸쳐서 갚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성광밴드 대리점 사장은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다시 이사를 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너스 받는 달에 갚아 나갔다. 마지막 4번째 갚는 달 성광밴드 대리점 사장은 그 돈을 받지 않고 대신 자신의 성이라고 다시 돌려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그 돈이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스스로 구매직에서 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얼마나 내 집을 갖고 싶었던가. 1년 후 나는 13평형 전세 아파트 돈으로 하남시 10평 연립을 샀다. 대신 지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발생한 일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기회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원시적이라고 국민을 폄하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말로는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누가 국민평형 한채의 소망을 무너뜨리는가? 그 김동연인가 그 경기도지사 했던 친구도 똑같이 그 이재명이하고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라고 그러죠. 저는 조금 다른 쪽 그 판자촌 출신이지만은 그러니 너나 나나 아파트 한 채가 평생의 소원인데 그거를 원시적이라고? 그렇지. 원시적인 게 생존을 하기 위한 거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국민을 우습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이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원숭이 같은 원시인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의 자생 한밤병원 고소 동영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총력 김민국 조선비즈 7월 19일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주할 매주할 구체적인 사항까지 끼어드는 이 정치 리더십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이걸 골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이렇게 해서 자생 한방병원 고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경찰청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요양병원에서 페이백 사례에 대한 보험사기 여부도 지금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불법인 듯한데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정 조치라는 것은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시정 조치라는 것은 그 용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을 왜 그 보험 사기들이 일어나느냐, 근본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장인적 방식의 한계와 체계적, 시스템적 방식의 등장에 역행하는 이 정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순수한 체계적 방식이나 순수한 장인적 방식만 사용하는 조직은 없으며 모든 조직은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다. 종합적 품질관리 TQM의 공헌,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통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사고를 도입.
시스템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신뢰성, 대응성, 일관성 등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나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직에 있으면서 TQM을 조직을 맡아서 하게 된 경위도 이런 시스템적 사고, 거기에다가 또 원인결과 사고를 필요하게 된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적인 게 이 정권 비슷하다. 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인처럼. 행정조직은 허수아비를 만들죠. 이 정치 주권이죠. 장인적이라는 게. 그럼 시스템적이라는 것은 기업 조직이 대표적인데, 기업 조직은 소비자 주권을 또 상징한다.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주할 매주할 SS나 행정관료회의 등에서 장기적인 기질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행정 지시를 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기업 조직이 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행정 조직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행정 수반은 전략적인 중요 사항만 결정하는 통치가 바람직하겠습니다. 헌데 이 정권은 행정 조직 수장들을 허수아비 행동대원으로 만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제명이가 장인정신이 투철한 모양이에요. 고토 수북의 꿈과 고려 신사,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7월 17일 일본 고려 신사를 소개했습니다. 요 후대의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색깔만 봐더라도 그 최근에 만든 건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무궁화래입니다. 그리고 고려 신사 입구에는 이렇게 무슨 쳐 있고 요런 줄에다가 요런 거 종이 그걸 뭐죠? 우리나라 전통종이 한지를 번개 치듯이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이게 이제 그 전통이죠. 그래서 고려 신사에 대한 그 비문이 있습니다. 기마민족 고려왕 약관이 있는데 그 고구려를 700년 군림했었다. 난을 피해 다수가 일본에 넘어왔다. 무사시국에 고려군을 설치했다. 고려 신사에 모시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무라이 문화가 나온 것이 무사시국이다. 고구려 개마무사가 원조이다. 일본 석기에 을미년 703년 4월 4일 종오위하 관등명인 고려 약광에게 왕이라는 성을 하사했다. 속일본기 권 세 번째 대보 3년 703년 4월 을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마군 창설 1300주년 기념비 설립식 2016년 4월 23일에 이렇게 고마신사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여기에 고마 후미야스 고려신사 궁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등치가 좀 괜찮네요. 이 사람이. 박인작 씨라고 고려 약광회 회장 이렇게 그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마 송씨에서 나온 고이즈미 아베 등이 있다. 일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게 무사시가 그 이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경도에 있는 데가 무장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 그거를 우리 어디서 찾아보면 사우레비가 어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역사 드라마 무술감독하고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마무사가 원조가 아니겠느냐 고구려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탄 그 무사죠. 그래서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일본의 유명한 낭인검계 이 사람 무사시라는 게 꼭 출발은 이 무장국에서 나온 이름을 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평성 5년 10월 19일 고려가 59대 시자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집회에 나오는 인물들은 프리메이슨이다. 민주당 고대사 단군 관심 없다. 그리고 4333년 단기 8월 15일에 시주 윤병독 씨가 이 기념비를 또 세운 게 있다고 그러네요. 제일교포 윤병도 이토 요시노리 회장이라고 합니다. 무궁화 공원을 만들었는데 구마가야시에서 사이타마시 그 근처에서 마호라 이나호 야마 여기에 무궁화 공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름이 가야가 있는데 구마 이거 아까 가야 시대 유물 나오는 곳 토착 외구 일본 지명에 가야라는 곳이 매우 많다. 센소지와 아사쿠사 신사 아사쿠사로 한자를 했는데 이게 큐슈 지방에 있죠. 아사쿠사가 이 아사쿠사의 그 천주교 그 또 유적도 있습니다. 천초사 진짜 건물 번개 형상 삼신할매 마고 모신 곳이다. 일본 사람들의 한반도에 대한 열망 우람이라고 발음되었다. 신라는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열도가에도 통일 신라가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합니다. 그 호남 지방이 토착 외구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죠. 가야도 그렇고 금나라가 먹은 땅 통일 신라의 땅을 금나라가 가져갔다. 징기스칸이 다 죽이는데 휘윌라의 칸은 왜 한정만 안 주겠을까? 이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했겠지. 다른 동이족이나 이런 그 쪽은 다 몰살시켜서 자기네들하고 경쟁되는 애들은 다 죽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식들 해가지고 결국 고려를 부마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그 배운 사람들을 그 한족을 지배하는 그 관료를 쓰기 위해서 또 많이 끌고 갔다 그러죠. 거기에 기황후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씨, 경기도 뭐 양주군이 본이라는데 전에 기억되면은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만 동이족이 생존하게 되었다. 오리지널 한국 이름은 오히려 일본식이 맞을 것이다. 현재 세 글자 이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을 구분해서 보라. 고조선 역사를 일본 역사에 넣은 일본 사람들. 나는 항일 독립 유공자를 싫어한다. 제가 아니고요. 이 진행자가 대부분 공산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공개, 중국 공산당 미국 선거 개입,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 7월 18일 일자입니다. 트럼프, 중국 미 유권자 정보 2억 2천만 건 불법 확보, 선거 보안 대책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 관련된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시도와 함께 이를 정보기관이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 개설한 선거 무결성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중국의 미국 유권자 정보 수집 및 활용, 전자투표와 개표 시스템의 취약성, 미시간주 유권자 등록조사 주별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비시민권자 문제 등을 분류됐다. 그런 여기에 대한 뉴스에 반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유권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주장하며 선거 연설을 했는데 케이트린 일레크 CBS 뉴스가 아주 제목을 선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묵은 음모론으로 비난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사실 묵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미국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얘도 중국 돈 먹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에포크 타임즈 그 연설 방송의 한 장면을 제가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이렇게 중국이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에도 손을 안 댔겠느냐, 이런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전달, 미국 선거에서 우체국의 역할을 시험하는 4가지 압력. 엘레나 파텔 브루킹스 보고서입니다. 7월 10일자. 이것은 읽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 4가지 압력이 뭐였는지만 좀 정리해보죠. 우체국은 투표용지를 빠르게 이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 투표용지를 이동합니다. 두 번째, 우체국은 선거 관리자가 아닌 운송업체입니다. 이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소인의 날짜가 우편물 소지를 처음 수락한 날짜와 본질적으로 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또 변화돼 가지고 정렬의 그 렉이니까 이 병목 같은 게 생겨서 앞으로도 더 흔해질 것이다. 미국 선거에 대한 권한은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이를 주에 할당하고 주 정부는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지방 공무원에게 넘깁니다. 지방 공무원의 손에 따라서 투표용지도 디자인이 되고 인쇄도 맡기고 우리나라처럼 유권자 수만큼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소위는 신뢰성이 떨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현금이 부족한 우체국은 새로운 위임장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운송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제 4가지 압력이 하나의 원칙을 시험하기 위해서 판단 없이 전달되는 투표용지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또 브루킹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권력과 무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중 군사 균형에 대한 3가지 관점. 중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함에 따라 미국과의 힘의 균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존 컬버, 브루스 존스, 마이클 오헨러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미국이 해저 전쟁과 전 세계 도달 범위와 같은 주요 이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좁혀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갈등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지리, 동맹, 작전 경험과 같은 요소들에도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USMCA의 길은 끝났나요? 7월 1일 미국 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AC 갱신을 거부했지만 이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첫 번째 검토가 이제 끝났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을 16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USMCA는 여전히 유효하며 34.7조 원은 연례 공동 검토 절차를 시작하여 협정에 예정된 만료 전에 연장을 재고할 수 있는 반복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34.7조 검토 및 기간 연장은 세 당사자가 모두 16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이 발효된도 16년이 지나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실질적인 의회 협의를 요구하면서 검토에 대한 주요 책임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USMCA 검토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합의 연장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협상을 계속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북미 경제 통합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지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읽으니까. 드론에 올인하는 한국, 피터 자이안 7월 9일자 거를 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모든 군인들이 드론 운영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드론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을 상쇄하는 비교적 저렴한 방법입니다. 한국은 몇 번이고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군사 전략에 통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진입니다.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드론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화되고 있어 드론의 경우 더욱 강력합니다. 오늘날의 드론 전쟁은 10년 후에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한국은 차세대 군사용 드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올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테이컨 드론 워페어죠. 이렇게 방송을 했네요. 한국에 대해서. 하나 필리 조선소 미국 미사일 시험 개측선 수주 골든돔 핵심 전력 건조 송주희 서울경제에서 7월 19일 2척 교체 건조에 20억 달러 투입 조선협력 마스가서 존재감 확대 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가 미국 미사일 방어청 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개측선 MRIV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을 한국계 조선사가 따낸 것이다. 하나 필리 조선소는 미 선박관리업체 포트서비스와 함께 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개측선 건조업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해상 미사일 시험 개측선은 미사일 시험, 비행시험, 시험 시 쾌적 추적을 비롯해 원격 측정 자료, 수집, 통신, 시험 결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하나 필리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담당하며 포트 서비스가 선박 건조 관리자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 VCM이 베셀 컨트롤 매니지먼트 매니저라는 그런 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번에 건조되는 함정은 각각 1965년과 1970년에 건조돼 노후화된 퍼시픽 트래커와 퍼시픽 컬렉터를 대체하며 일본함 인도 시기는 2030년이다. 4년까지 공사기간을 아주 널널히 주는 모양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민주주의 역사 개성 파이낸셜 뉴스 7월 18일 제78주년 재열절 메시지 국민주권 정신 다음 때까지 이어질 것 빛의 혁명 기록 체계적 보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산으로 남길 것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줬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판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슨 평가를 해? 그게 그런 거지.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비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비치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국민주권의 날 재헌절이면 충분하지. 윤 전 대통령의 거대 야당의 횡포, 잦은 탄핵을 수없이 당하다 보니까 계엄 실패를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띄워 장기 집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거대 야당 민주당 계엄 유도해서 사전 정보 지득한 것으로 추정됨. 윤 정권 내부 배신자 잇따로 가설을 세워봅니다. 국민주권이 일당
국제 공산당의 인민주권으로 들리기 시작하네요. 제 귀에는. 그래서 국민주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안 하고 더 상위 레벨의 개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나발이고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소비자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보수 선언의 소비자 주권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